안녕하세요. 작가 나결입니다. 오늘 팔리는 시나리오 쓰기 시즌2 시나리오 성공의 법칙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이 책이 끝나는 시간이죠. 어쨌든 오늘은 제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몇 가지 공지사항 알려드린다면 저와 함께 12주 동안 새로운 시나리오를 쓰는 시나리오 강의가 새로운 반이 시작되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카페로 와주세요. 그리고 이제까지 시나리오 썼는데 이게 계속 고치지 못하고 있어. 초고에서 끝나버렸어. 이런 글이 있으시다면 그것을 각색하는 반도 따로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요. 골든 해피어 카페로 와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버트 맥기의 시나리오 강의, 시나리오 책 있잖아요. 두꺼운 거. 그것 중에 2권 다이얼로그 대사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 가져보려고 하거든요. 주 2회래. 단 2회 만에 그 책을 빨리 훑어보는 수업을 준비 중이니까요. 혼자 보기 너무 힘드시잖아요. 가이드가 필요하신 분은 또 저와 함께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너무 한참 동안 공지를 했네요. 오늘은 제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시나리오를 쓰는 것 10% 정도를 제목 작업에 소요해라 할 정도로 제목이 정말 중요하대요. 여러분이 시나리오를 버리게 되거나 혹은 남들이 안 보는 시나리오를 만드는 그 관건이 되는 게 엄청나게 이 제목이 중요하거든요. 일단 처음부터 뭔가 설교적인 영화다, 고리타분한 영화다라는 느낌을 줘버리면 뒷페이지까지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시나리오를 보냈고 누가 검토 중이었어요. 혹은 여러분 집에 누가 놀러 왔는데 여러분 책상 위에 아는 제작자가 여러분 사무실로 놀러 왔는데 시나리오가 딱 놓여 있어요. 제작자들에게 회사로 보낸 시나리오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뭐가 하나가 탁 책상에 오늘 온 시나리오가 올려져 있는데 여러분께 올려져 있는데 제목이 너무나 독특하고 매력적인 거예요. 그러면 즉시 시나리오를 집어들겠죠. 그리고 나서 읽어보는데 한 5장이 마음에 들면 그 작가를 불러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질 거래요. 이 책에서는요. 그리고 제가 생각해도 그럴 것 같거든요. 제목이라는 것은 이처럼 다방면에서 효과를 나타내요. 제목은 영화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도 있고 영화를 보고 나면 어떤 기분이 들지를 암시할 수도 있어요. 단순한 이야기를 신화나 우화 수준으로 끌어올리면서 영화에 대한 주석의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 관심을 끌면서 시나리오를 읽고 싶게끔 또는 영화를 보고 싶게끔 만들 수도 있어요. 정말 뛰어난 제목은 이 모든 것을 다 해낼 수도 있죠. 제목의 유형을 몇 가지로 분류해서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제목의 유형을 몇 가지로 분류하고 있냐면 지금 이 책에서는 5가지로 분류하고 있어요. 그중 첫 번째는 설명형 제목이에요. 대부분의 제목은 영화의 내용이 기본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알려준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명인의 이름, 간디, 아라비아 로렌스, 헨리 5세, 로빈 후드의 모험 이런 걸 들었을 때 이 내용이 간디라는 제목은 간디에 대한 내용이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죠. 그 다음 소재, 섹스피어 인 러브, 위대한 탈출, 지구 최후의 날 이런 것들도 설명형 제목이에요. 그 다음 주인공 유형, 글래디에이터, 인사이더, 졸업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상황, 역마차, 스타워즈, 특전 유보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제목이래요. 설명형 제목이에요. 여러분이 이 영화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제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설명형 제목은 훅을 요약해서 적었을 때 가장 효과적이에요. 섹스피어 인 러브, 섹스피어가 사랑에 빠진 것에 대한 이야기, 애들이 줄었어요. 그러면 조지 왕의 강기 이런 것들은 다 훅의 부분을 요약해서 제목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장사꾼들의 격언처럼 지글지글하는 소리로 물건을 팔아라, 스테이크로 팔지 말고라는 격언이 있대요. 영화의 내용을 너무 노골적으로 다 말해서 전달해 버리는 것보다 암시를 주는 게 좋다는 거죠.
예를 들면 돈이냐 사랑이냐 그것이 문제다. 이런 것들은 너무 직접적이라는 거예요.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그죠? 검토 담당자들은 무엇이 암시되어 있고 무엇을 얘기하고 싶어 하는지 좀 더 궁금해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음 유형은 신비형 제목이 있어요. 여러분의 훅이 그것을 요약해서 나타냈을 때 굉장히 매력적이거나 여러분의 인물이 그 인물 자체로 굉장히 사람들의 이목을 끌만한 사람이라면 그 이름을 쓰고 설명형 제목을 쓰는 게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영화의 제목에 대한 많은 것을 알려주지 않는 제목인 신비형 제목을 쓰시는 게 좋대요. 왜냐하면 이 제목은 영화가 끝날 때쯤 그 제목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여튼 제목이 무슨 뜻인지 알려면 시나리오를 읽거나 영화를 봐야 되는 제목들이래요. 매트릭스라고 하는, 우리 영화를 봐서 알지만 영화를 보기 전엔 매트릭스가 뭐야? 라는 생각이 들죠. 브레이드 러너는 뭐지? 시계 태엽 오렌지에 시계 태엽이 달려있어? 그린마일은 어디 있는 걸까? 왜 그린일까? 그 다음 석양의 무법자, 그게 누군데? 이런 식으로 의문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 의문을 가지고 시나리오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바로 아까 말했던 지글거리는 소리를 파는 제목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다루는 소재가 사람들이 듣기에 직접적으로 전달이 되면 기겁할 것 같은 소재일 때는 이런 신비형 제목을 써래요. 왜냐하면 그렇게 기겁하게 될지 모르는 것들을 시나리오를 보면 기겁하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런 소재를 했어라고 하면 기겁하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시나리오를 읽고 나면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판단이 드는 그런 이야기를 쓰시고 계시다면 신비형 제목을 써래요. 그죠? 이런 예로는 시계태엽 오렌지죠. 재미삼아 사람들을 해치는 정서가 불안당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거를 재미삼아 사람들을 해치는 사람들의 이야기야 라는 것을 전적으로 드러나는 제목을 쓰면 거부감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잘 봐지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린마일은 사형수의 감옥의 간수와 죄수들에 대한 영화 이야기인데, 제목이 간수와 죄수라고 하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보시고 싶겠어요? 저는 안 보고 싶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린마일이라고 하니까 뭔가 궁금해지죠. 그래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야기 자체가 직접적으로 표현되는 것보다는 이야기를 읽어봤을 때 더 재밌게끔 보이는 시나리오라면 이렇게 한번 적어보시는 게 좋대요. 다음은 세 번째 중립적 제목이에요. 중립적 제목은 차이나타운, 콰이강의 다리, 파고, 아마데우스, 요진보, 애니홀 같은 것들인데요. 신비형 제목과는 달리 이것도 또한 영화에 대한 정보를 많이 주진 않지만, 신비형 제목은 궁금증을 유발하는, 내 이야기 소재나 이야기 중에서 가장 궁금증을 유발하는 부분을 적어서 관심을 이끌어내는 거라면, 이 중립형 제목은 영화를 팔아먹는 데 자체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한대요. 그죠? 근데 왜 이 중립적 제목을 쓰냐? 관객들에게 너무 많은 걸 내가 알려주면 안 될 것 같은 시나리오일 때는 중립적 제목을 사용할 수 있대요. 제목이라는 것은 기대감을 낳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부터 영화를 규정하고 들어가고 싶지 않다면, 알고 보면 이런 거야 라는 걸 얘기하고 싶다면 중립형 제목을 써서 시나리오 검토 담당자들이 마음을 그런 기대감에서 해방시켜 놓는 거예요. 이게 어떤 영화인지 모르고 보게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애니홀의 주인공의 비극적 결점인 쾌감을 느끼는 능력의 상실을 뜻하는 제목으로 우디 알렌은 무쾌감증으로 짓고 싶어 했대요. 무쾌감증이라는 제목으로 짓고 싶어 했는데, 그럼 여러분 보시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사람들을 겁에 질리게 하는 제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진행되기 전에 애니홀이라는 이름으로 이야기를 진행해 보라는 거예요. 다음, 그렇게 되면 중립형 제목의 난점은 시나리오 읽는 사람들이 끌어들이는 두 가지 요소가 여러분이 제목과 훅이라는 데서 비롯되는데요. 여러분은 시나리오를 아무도 읽지 않는다면 실패한 셈이 되고, 이야기를 너무 지나치게 규정하는 사태를 피했다는 것은
조금 더 위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중립적 제목을 짓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신비형이나 재밌는 훅을 앞세운 설명형을 쓰는 게 좋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네 번째는 연상형이에요. 연상형의 대표적인 것은 사랑은 비를 타고, 성난황소, 멋진 인생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제목들 역시 영화에 대해 많은 것들을 노출시키고 있진 않아요. 그죠? 그러면 그렇지만 뭘 전달하냐면 이 영화는 어떤 느낌을 주는 영화야 라는 것을 전달하고 있대요. 성난황소라는 제목은 몹시 분노했고 매우 힘이 좋은 누군가를 다룬 영화라는 느낌을 주죠. 예를 들면 권투 영화로는 완벽한 제목이래요. 사랑은 비를 타고와 멋진 인생은 어떤가요? 스릴러 영화 같나요? 아니죠. 마음이 푸근해지는 영화임을 보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느낌 받고 싶다면 우리 영화 보세요 라고 얘기할 때 연상형 제목을 쓴다는 거예요. 뜨거운 오후는 어떤가요? 더위로 인한 기진맥진한 것을 연상시키죠. 그죠? 이런 제목들은 지글거리는 소리뿐 아니라 스테이크 냄새까지도 팔고 있는 거기 때문에 친숙한 팔고 있대요. 그리고 그래서 이런 느낌, 이 영화의 어떤 느낌을 어떤 것으로 보여주고 싶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을 때 연상형 제목을 쓰고요. 마지막으로 여기에 익숙한 느낌을 주고 싶다면 문학적 제목을 쓴대요. 잘 알려진 문장이나 그런 데서 그 소설이나 이런 데서 제목을 따오면 오랫동안 검증을 거친 매끈한 문장을 슬쩍 가지고 와서 바꿔서 하는 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정서까지도 나타나는 친숙함이 있다는 거예요. 분노의 포도, 벚국이 둥지 위로 날아간 새, 요런 것들, 여섯 번째 날 이런 것들이 그런 제목인데요. 분노의 포도는 남북전쟁 당시에 공화국 창가의 가사 중에 나오는 부분이었대요. 그는 분노의 포도를 짓밟아 포도주를 빚어냈다라는 부분에서 갖고 온 분노의 포도였고요.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는 동료의 가사래요. 한 마리는 동쪽으로, 한 마리는 서쪽으로, 한 마리는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라는 동료에서 따온 거고, 여섯 번째 날은 하나님은 인간을 여섯 번째 날에서 만들었다라는 데서 따왔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신이 복제됐음을 안 남자는 영화에서 제격인 제목으로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들 제목의 장점은 친숙하다는 데 있대요. 그리고 이야기에 대해 무엇인가를 알려주기도 해요. 그죠? 친숙함과 이야기의 무엇인가 설명해준 이야기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나 내용을 설명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유형의 제목이 있는데요. 제목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요. 여러분의 제목은 여러분이 시나리오를 건네줬을 때 누군가가 이것을 어떤 여러분의 시나리오에 대한 긍정적인 선입견으로 보게 만드는 작용이에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중요한 팁을 드린다면요. 어떤 시나리오의 제목이 바뀌든 그 제목이 너무 별로여서 바꿀 예정이시더라도요. 시나리오를 적고 괄호에서 가제라는 말은 적으시지 않는 게 좋대요. 사실 영화가 극장에 올라가기까지는 가제죠, 전부 다. 그렇지만 내가 내 시나리오에 가제라는 걸 적는 순간 이 시나리오는 완성되지 않은 느낌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깊이 있게 고민을 하시고 너무나 철학적인 제목도 좋지 않고 상징적인 제목도 저는 좋다고 생각 안 해요. 여러분이 관객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셔서 어떤 제목이면 내가 이 영화를 볼까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목만 들어도 한번 보고 싶은 영화, 찍고 싶은 영화, 읽고 싶은 시나리오를 한번 읽고 싶은 시나리오인가 라는 기준으로 제목을 정하신다면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제목을 정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이런 시간을 가지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시나리오 성공의 법칙이라는 책을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새로운 책으로 찾아올 거고요. 동시에
그 로버트 맥기에 대한 책들 제가 지금부터 찬찬히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볼까 합니다. 시나리오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집에 다 하나씩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좀 읽기가 너무 그러시죠? 너무 두껍고 내용이 굉장히 학문적으로 쓰여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이 이제까지 보셨듯 어떻게 재밌게 이 책을 이해하고 그 책을 이해하고 소화할 수 있나를 이제 고민을 많이 해서 영상으로 여러분 또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글 많이 쓰시고요. 매일 성장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성장해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